하지 방사통, 그러니까 다리로 뻗어나가는 신경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증상들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까지 하고서도 증상이 남아있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이 신경 증상이 왜 생기고 자꾸 재발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 방사통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흔히 디스크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어느 정도의 태행에 의해 디스크가 일부 눌려 있거나 팽윤되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에 디스크 때문이다 라고 하면 수술하고 오신 분들은 신경 증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도 신경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근 이쪽 문제뿐만 아니라 척추에서 이미 빠져나온 신경들이 주행 경로를 통해서 눌리거나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아니면 신경 주변의 유착, 포착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경 포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근육이 잘못 사용되거나 특정 근육에 과도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생깁니다. 특히 좌골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주행하는 경로가 굉장히 길거든요. 앞쪽으로 가는 대퇴신경도 대퇴신경을 통해서 복제신경까지 주행하는 경로가 매우 깁니다. 이 주행 경로의 어느 한 부분, 이쪽이 문제가 생겨도 이런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 쪽에 특정 근육이 약화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보상작용을 해주는데요. 이런 보상 패턴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이 제대로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옆쪽에서 대신 일하게 되는 결과를 택한 거죠. 예를 들면 이상근 같은 근육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안정화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때 과긴장되거나 과활성화돼서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상근 아래에는 좌골신경이 지나가죠. 이상근이 과긴장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사통이나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견갑골이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는 팔꿈치나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쓰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팔로 지나는 신경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수근관 증후군 혹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증상들도 결과적으로 견갑골의 불안정성으로 과도하게 꺾어서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쓰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상근이 과긴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상근만 살짝 풀어주거나 아니면 수근관에 지나는 이 횡수근 인대만 살짝 풀어주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를 잘라내는 수술도 하시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절대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당장 불편하면 그런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움직임 패턴들을 수정하고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경 주변의 유착이나 포착 자체가 통증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 주변의 유착은 여러분들이 현재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통제를 먹거나 혹은 신경차단 주사를 맞으면 그때는 조금 덜해지는 느낌이 나오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척추 주변의 기질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하지 방사통이 계속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움직임 패턴과 특정 근육의 약화 혹은 과사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체간의 안정성이 깨지게 되면서 고관절의 안정성도 깨지게 되거든요. 몸이 이것을 보상하려고 과도하게 허리나 골반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간 안정성이나 고관절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서 있을 때 몸을 지탱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앉아 있을 때도 조금 불편합니다. 결국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앉거나 서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두기 되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서 있을 때 스웨이백이라고 하는 구부정한 자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로컬 코어들 다 깨지신 거고 체간 안정성, 고관절 다 무너지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서 있기 위해서 또 고관절을 자꾸 외회전시켜서 서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계속 채택하는 것 자체가 이상근을 또 과긴장시킬 수도 있고 주변의 심부둥근을 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이런 허리 증상, 하지 방사통 증상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MRI 다 찍어보고 정상이었거든요. 근데도 신경 증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해보면 그때는 좀 좋아져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또 무리하면 증상이 반복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시술들이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까지 다시 학습시켜야 계속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많이 억울해 하십니다. 왜냐면은 나는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해서 다친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있냐. 근데 이런 거는 통계적인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움직임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주변인을 통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보행 패턴이나 일상생활의 자세들을 본인도 모르게 학습해왔던 거예요. 어릴 때나 학생 때는 그렇게 잘못된 패턴들이 전혀 부담이 가거나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다가 30대나 40대가 돼서 이게 자리 잡게 되면 지속적으로 신경 자극을 내게 되고 악화가 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은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면 당장 시술로 어느 정도 증상은 떨어뜨리고 개인별로 로컬 코어들을 활성화시키고 고관절 주변의 안정성 근육들을 회복할 수 있는 재활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통증이 반복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